네, 오늘 9월 8일 SSG전이고요. 직관이었고, 네, 졌는데 뭐 진 거는 진 거고요. 오늘은 사실 뭐 마음을 비우고 봐서 준 11점보다는 낸 6점에 집중해서 보니까 좀 즐거웠던 것 같고, 네, 그냥 주전 선수들이 체력이 완전히 빠진 게 눈에 보일 정도라서 이제는 좀 5강이 끝난 상황인데 우리 선수들 좀 이제 적당히 고생시키고 이제 좀 분배를 하면서 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습니다. 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8일 SSG전 직관 리뷰로 인사드리고요. 6대 11로 네 패배를 했습니다. 뭐 승패 자체는 뭐 토요일 경기 사실 금요일 경기 지면서 완전히 뭐 5강 희망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제 또 무승부 사실 삼성전을 지면서 많이 어려워졌죠 화요일에. 아무튼 저는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뭐 지고 이긴 거는 진 거에 대해서는 크게 데미지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래도 점수를 꽤 내줘서 나름대로 즐거웠던 직관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낮 경기를 꽤나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예, 낮 경기를 일단 경기가 끝나고 좀 그 하루 가게도 계속 남아 있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 낮 경기만의 매력이 또 사실 있어요. 오늘 날씨도 엄청 덥지 않아가지고 나름 낮 경기를 좀 볼만한 날씨였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도 나쁜 직관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래도 뭐 즐길 만한 직관은 됐던 것 같아요.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주전 선수들이 체력이 완전히 이제 방전이 된 게 눈에 보일 정도라서 오늘 경기 초반에 특히 다양한 실수들이 나왔는데, 이게 선수들을 탓하기도 좀 힘든 게 사실 체력적으로 워낙 힘든 그 경기들을 치러왔고, 지난주에 우중 1박 2일이나 또 잠시 바로 넘어가서 또 12회 경기하고 이런 것들이 또 어제도 12회 경기를 했으니까 사실 체력적으로 안 힘들 수가 없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막 선수들을 탓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5강 싸움이 사실상 끝난 상황인데 이제 너무 이 선수들을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이제 김태형 감독께서 좀 적당히 분배를 하면서 경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경기력 자체도 나을 거예요. 기본적인 체력이 안 되면은 경기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좀 그렇게 경기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게 꼭 주전 선수들을 무작정 쓰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경기력이 좋은 선수를 쓰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우격다짐으로 주전 선수를 밀어 넣는 느낌이라 가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뭐 사실 그 안 좋은 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롯데다운이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안 좋은 얘기지만, 일단 첫 번째 수비 실책 잔치, 그 다음에 잔루 잔치, 그 다음에 소위 스찌, 그러니까 승부 끝났을 때 나오는 안타들 잔치, 그 다음에 맥락을 알 수 없는 투수 교체와 이해가 안 되는 대타 작전, 이런 것들이 뭐 쏟아져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경기였고, 시당초 사실 뭐 선수들도 좀 그런 게 느껴졌던 게, 5강이 사실상 힘들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정신력으로 버텨왔는데 목적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목적성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래도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신력으로 버텨오던 것들이 좀 와르륵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기였고, 다만 제가 좀 화났던 부분은 수비 실책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특히 수비 실책과 좀 안일한 플레이에 가까운, 그러니까 좀 보네드 플레이에 가까운 플레이들이 나왔는데, 특히 실책은 2개만 기록이 됐어요. 실책은 2회 손호영 선수의 그 알까기, 그 다음에 고승민 선수의 5회 포구 실책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기록 안 된 실책성 플레이가 4개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진짜 좀, 물론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 2회 초에 4번의 실책성 플레이와 실책들은 이거는 좀 심하다고 좀 느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잔루 잔치 17안타를 쳤어요. SSG보다 안타는 더 많이 쳤습니다. 3개나 더 쳤는데 6득점 11, 11개의 잔루, 또 볼넷은 못 얻었는데, 근데 또 웃긴 게 사실 이 정도면 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워낙 우리 롯데가 잔루를 많이 남기는 팀이다 보니까 17안타 6득점이 그렇게 막 나쁘게 느껴지지도 않고, 사실 이게 그 경기 전반에는 다 이제 3발안타만 치다가 경기 후반에 나름대로 이제 집중력 있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사실 이게 잔루가 이렇게 많다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좀 안 들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으니까 또 롯데다운 못하는 경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게임 다 넘어가고 터지는 방망이 소위 스지, 그리고 좀 따라가면 여지없이 집중력 없어지는 방망이고, 또 물론 이제 상대 투수였던 엘리아스 선수가 오늘 6이닝 9피안타 2실점 6삼진인데
사실 안타가 9개를 맞았다는 건 엘리아스 선수도 그렇게 막 공이 좋았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예, 근데 일단은 그 중요할 때 집중력이 없었고, 물론 이거는 그 경기 초반에 에레디아 선수의 호수비 2개가 워낙에 크긴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5회의 타구, 그러니까 손호영 선수의 5회 말에 나온 이 타구는 사실은 못 잡는 타구고 뒤로 빠질 수도 있는 타구인데, 이것을 사실 워낙 슈퍼캐치를 해버리는 바람에 경기가 어려워졌죠. 근데 그거를 뭐 치차를 하더라도, 네, 치차를 하더라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구안타를 뺏었으면 한두 점 정도는 더 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스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론 그 아무래도 쉬운 투수들이 나오니까 경기 점수차가 벌어지고 나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참 전준우 선수의 이 스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경기 초반에 보면 2회하고 4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와서 유격수 등공, 그 다음에 4회에는 1사 2루 상황에서 삼진이에요. 그러니까 4회 말까지는 그래도 스코어가 6대 0 정도였으니까 4회 말에 사실 한 점만 따라갔으면 나름대로 할 만한 경기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공격이 약 5번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5점 차면은 그래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점만 따라갔다면. 그리고 뒤에 나승균 선수가 또 안타를 쳤고요. 예, 근데 거기서 그 해결을 못 해주면서 경기가 뭐 못 따라갔고, 그리고 6회 말부터는 사실 경기가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6회 말에는 이미 8대 0으로 벌어진 상황. 그러니까 0대 8로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좌익수 안타, 3루 쪽 안타, 좌중간 안타를 3개를 치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타수 3안타 2득점 1타점이니까 훌륭한 성적이죠. 근데 경기의 맥락상에서 솔직히 이게 좋게 말하기가 힘들고,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올 시즌 내내 이래가지고, 이거는 전준우 선수의 어떤 이런 특성을 이제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번 타자는 진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따라잡으니까 여지없이 수비해서 또 시점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래도 6회 7회 석점을 따라가면서 3대 8까지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거 5점 차인데 8회 9회 2번이나 맞고 5점 차면은 물론 어렵긴 하지만 아주 불가능한 영역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좁히자마자 8회에도 석점을 주면서 되게 아쉽게 됐죠. 3런 홈런을 맞으면서 못 따라가고, 그리고 9회 말에도 2점 내고 5점 차로 따라 붙으니까 여지없이 이제 1사 주자 2명 깔린 상황에서 또 집중을 못하면서 그냥 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롯데답다는 생각. 그러니까 추격대 그 자체,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제일 이어봤던 부분은 맥락의 모르 투수 교체인데 7회 초 2대 8 상황에서 한현희 선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지난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한현희 선수를 왜 이때 나오는지 모르겠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2대 8 상황이었고, 이때 2-4-1 2루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투수가 이제 김강현 선수가 나오다가 이제 한현희 선수가 나왔는데 6점 차니까 물론 이제 뭐 7, 8, 9에 따라갈 수도 있다는 계산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경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솔직히 6점 차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봤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5강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한현희 선수를 계속해서 이래 남은 경기 동안 이렇게 마구잡이 기용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한현희 선수가 올 시즌 내내 사실은 정확한 역할을 없이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너무 화가 나는 게, 한현희 선수가 최근에 또 좋지도 않아요. 좋지도 않고, 아무래도 이게 마구잡이 기용 계속 되다 보니까 자신도 볼에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좀 맞아 나가고 있는데, 저는 올 시즌 한현희 선수는 뭐라고 못하겠어요. 왜냐면 시즌 내내 자신의 역할을 모르고 던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올 시즌 이제 그 등판 이시를 보면 이런데 진짜 마구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안 좋아도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언제쯤 나갈지 감을 못 잡고 지금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크게 지고 있을 때도 나와, 이기고 있을 때도 나와, 접전일 때도 나와, 동점일 때도 나와, 선발이 빠르게 무너질 때도 나와, 약간 가비지 이닝 같은 때도 나와, 이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올 상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그거에 맞서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본인의 어떤 등판 준비 같은 걸 할 건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잘 될 수가 없고, 그냥 우리가 뭐 야구가 아니고 운동가 아니고 그냥 일로 생각을 해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될지 알고 있어야지
자신의 업무 역량이 100% 나오잖아요.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이제 그 교육 수업을 하니까 수업을 해도 저는 항상 첫 수업이 제일 어렵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첫 수업은 그러니까 1차시 수업은 어떤 사람들이 수강생으로 오고 어떤 그 교육장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장에 비치되어 있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변수 같은 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교육 내용이 수강생분들 맞을까 이런 것도 모르고 뭐 기관에서 기대하는 바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고 엄청나게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부담이 엄청 많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1차 시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편해져요. 왜냐면 제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다음 수업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지. 근데 한현희 선수는 이제 저같이 강사의 예시로 들면 시즌 내내 1차 시 수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만 지금 던지고 있는 수준이라서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고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건 한현희 선수가 올 시즌 저는 고생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꼽으라면 투수 쪽에서 당연히 한현희 선수고 그 야수 쪽에서는 박승우 선수인데 이 두 선수는 그래서 저는 올해 뭐라고 못하겠어요. 아무리 남은 시즌에서 못해도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타기용도 마찬가지인데 5회 말에 갑자기 손성빈 선수가 빠지고 강태효 선수가 대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시즌 내내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손성빈 선수는 타석 한두 번 나오고 5회 교체되는 어떤 뭐 계약을 했나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앞에 점수를 계속해서 주다 보니까 뭐 볼배합 이런 거에서 김태형 감독이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자주 그러니까 안 이런 경기가 더 드물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수성빈 선수를 5회 6회쯤에 바로 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주 선수도 좋지 않았고 실책이 워낙 많이 껴서 포수의 리드 때문이라고 말을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손성민 선수도 한 경기를 전부 다 책임을 져보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5강이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근데 5회까지만 하고 빼버리면은 손성민 선수가 만약에 이제 모든 경기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언젠가 내년부터 그럴 거고요. 예. 유강남 선수가 바로 복귀를 못 할 거예요. 무릎 부상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게 한 경기를 전체를 자기가 운영하는 경험을 해보고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선수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강태효 선수가 바로 나온 것도 좀 웃겨요. 그러니까 대타를 쓸 것 같으면은 사실 강태효 선수가 타석에서 어떤 활약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도 실제로 이제 중간에 나와가지고 뭐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죠. 강태효 선수가 3타수 무안타 2삼진에 그쳤거든요. 그리고 1루 땅볼 우익수 등공 3진 이렇게 물러났는데 그럼 뭐 100번 양보해서 손흥민으로 빨리 뺀다고 칩시다. 그러면 좀 납득이 되는 상황에서 납득이 되는 대타를 쓰던가. 그러니까 그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포수를 대타로 바꿨는데 5회고 0대 8이다. 근데 어차피 확장 엔트리니까 그러면 벤치에 앉아있는 대타자원으로 지금 쓰던가. 그러니까 강태율 선수보다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저는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동욱 선수 포수 정도 빼고는 뭐 정훈, 오선진, 이호준, 노진혁, 이정훈, 황성민, 장두성, 김동혁 뭐 모든 선수들이 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차라리 이정훈 선수를 지금 낸다? 그것도 뭐 좀 안 맞긴 하겠지만 김동혁 선수한테 기회를 주던가 아니면 하여간 강태효 선수를 바로 내는 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고 근본적으로 왜 대타를 여기서 냈는가 손성민 선수를 왜 뺐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울 수가 없으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떤 강태효 선수가 손성민 선수에 비해서 방망이의 강점이 굉장히 크다? 아니고 수비의 강점이 굉장히 크다? 아니고 나이가 어려서 경험을 쌓는 게 큰 의미가 있다? 아니고 강태효 선수가 저랑 동갑인가? 네, 강태효 선수가 나이가 많을 거예요. 몇 살이더라? 네, 96년생이네. 생각보다 나이가 안 많네요. 그래도 29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기다려주기에는 나이가 작은 나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벤치에 대타자원이 딱히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물론 8점을 지고 있고 여기서 1사상에서 뭐 대타 써서 안타 나간다고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니까 포수로 바꾼 거긴 한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웃긴 게 강태효 선수는 또 끝까지 대타 안 쓰고 끝까지 쓰더라고요. 서동욱 선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서동욱 선수를 빨리 냈으면 아 그래 어린 서동욱 선수의 경험을 쌓는구나라고도 이해를 했을 건데 뭐지 이게 대체? 모르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였던 롯데다운 시체 큰 잔치인데, 이게 제 얘기를 좀 길게 할 것 같은데, 일단 2회 초에 고명준 선수의 그 땅볼이 나오는데, 이루수 땅볼이었는데 이것이 그 실책으로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그 고승민 선수의 실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어진 상황에서 약간 대환장 장치가 나오는데 박지한 선수의 안타로 이제 1사 1, 2루 상황이었고, 이제 이어지는 그 김성현 선수 타석에서 진짜 한 개 타구에 두 개의 실책이 나오는 아주 뭐 재미있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보면은 손호영 선수 3루 땅볼이 사실 이게 더블 플레이가 되는 땅볼이는 일단 손호영 선수가 소위 아래 까면서 터널이 개통을 하면서 자익수까지 흘러가고요. 그러니까 손호영 선수도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 손등 타박상 이후로 사실은 타격도 많이 내려가고 좀 수비 집중력도 내려가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손호영 선수는 뭐라고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옷이 워낙에 너무 이제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전준우 선수가 또 더듬습니다. 자익수에서 공이 뒤로 굴러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좀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까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아래 깐 타구를 좌익수가 이거를 포구를 더듬으면 어쩌자는 건지. 예, 그러니까 전준우 선수가 한두 번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준우 선수가 수비를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타구 판단 안 좋고 발이 이제 안 빠르기 때문에 뭐 잡을 타구를 못 쫓아가고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적어도 집중을 해서 안 하는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흘러오는 타구를 이제 포구를 하다가 흘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펜스 플레이 같은 거를 할 때 넥스트 플레이를 똑바로 못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집중력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전준우 선수도 많은 나이에 이 거의 정경기에 나오고 있으니까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근데 주장이잖아요. 주장으로서 이런 플레이를 해보려면은 후배들이 뭘 보고 따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좀 열이 받는 게, 본인이 못 해놓고 본인이 약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으로서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웠고, 결국은 이게 더블 플레이가 될 상황이 1실점하고 또 전준우 선수가 더듬는 바람에 1-3루가 될 상황이 2-3루가 또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추신수 선수가 투수 땅볼을 치는데, 이게 또 반지 선수가 이걸 잡았으면 홈에서 승부가 됐을 건데 이것도 못 잡으면서 또 땅볼 타점이 되고 0대3이 돼버립니다. 뭐 반주 선수가 못 잡았으니까 이거는 뭐 본인이 실수했으니 할 말이 없긴 한데, 아무튼 이 4회 연속된 실책 사실상 4개로 인해 가지고 게임이 거의 뭐 터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코어는 0대3이지만 흐름 자체가 너무나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점수가 너무 커 보였고, 그리고 3회 초에도 역시 이게 제일 진짜 열받는 상황인데, 그 최정 선수가 이제 그 좌중간 3당장을 때리는 타구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좌중간 3담장에 노란색 페인트 칠한 부분을 때렸어요. 제가 3루 쪽 외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진짜 한 끗 차이로 홈런이 안 됐는데, 일단 안 넘어간 것만 해도 럭키다 싶었죠. 럭키다 싶었는데 아니다. 이게 좌익수 오른쪽 뒤니까 위치가 거기가 맞나 보다. 제가 이런 타구가 몇 개 나왔어서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근데 그러고 진짜 열받는 게 전준우 선수가 좌익수 쪽 타구니까 딱 쫓아가서 공이 바운드 가고 첫 바운드 쪽에 본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잡을라 하다가 이걸 안 잡고 약간 미루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윤동희 선수가 잡고 이제 던지다 보니까 3루 타를 주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준우 선수가 본인이 처리를 할 건 빨리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은 포기해서 빨리 윤동희 선수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최정 선수가 3루까지 갔고, 그러니까 이게 전준우 선수가 잡는 짓을 하다가 밀려버리면은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장 이러고 있으니까 팀이 굴러가겠나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뭐 이 3루타가 되면서 에레디아 선수가 또 그 중견수 뜬공을 때리고 이게 3루에 가 있으니까 또 실점이 되면서 0대4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결과론이지만 2루에 있었으면은 1사 3루가 됐겠죠. 예, 아무튼 아휴, 네,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 4회 초에 오태곤 선수가 2점 홈런이 나오면 센터를 넘겼죠. 0대6이 되고, 뭐 0대3부터 좀 게임이 거의 넘어간 흐름이긴 했지만 이 6점이 나오면서 완전히 게임은 넘어갔죠. 그런 게임이 됐다고 할 수 있고, 뭐 오태곤 선수의 타구는 워낙에 잘 친 타구였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타구였습니다. 네, 너무 잘 때렸고, 오태곤 선수가 우리 팀에 있던 선수죠.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오승택 선수였는데
참 이 선수가 이렇게 길게 선수 생활을 꾸준하게 잘할 줄은 몰랐는데 이게 참 완전히 주전으로 뛰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툴가이로서 뭔가 다재다능한 면모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들고 뭐 오태곤 선수 하면은 그게 기억에 남죠. 2014년에 아니 제 15년인가요? 아무튼 우리 팀에 있을 때 LG전에 홈런 2개 때린 날이죠. 그때 뭐였지? 말로 홈런하고 뭐 그렇게 때렸었나? 아무튼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날이 있었는데 그 15년인가 맞을 거예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때 그 홈런 2개 치고 다음날 트레이드가 됐나? 예, 그랬어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오승택 선수 시절에 응원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공교롭게도 오태곤 선수로 이름을 바꾸고 바로 트레이드가 돼서 롯데에서는 오승택으로만 존재를 했고 그래서 좀 나뉘어지죠. 롯데 오승택과 그리고 KT 오태곤, 뭐 SSG 오태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참 재밌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뭐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라는 거 얘기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뭐 프로에서 지금 13년 이렇게 넘게 14년째 이제 있는 거니까 FA 계약도 했고요. 아무튼 오태곤 선수의 또 좋은 그런 활약으로 인해 가지고 또 경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라고 일할 수 있겠고 좀 손목힘이 좋은 선수라서 이런 장타력이 있는 선수국에서 매 시즌 홈런을 꾸준하게 생산을 하고 통산 70개 홈런을 때릴 정도로 뭐 많은 또 장타력을 뽐내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또 우리 선수였다 보니까 그 저 응원가를 되게 좋아했어요. 롯데 오승택 안타 오승택 안타 워 하는 이게 굉장히 좋았고 한동희 선수 응원가가 약간 이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롯데의 짝짝 한동희 짝짝 요게 좀 박수 그게 비슷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잠깐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얘기를 했고 사실 뭐 1호 시즌에 그 유격수로 나와가지고 사실 공격이 되는 유격수 수비는 물론 허점이 많았지만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뭐 어찌됐건 잘 하고 있어서 뭐 좀 좋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잠깐 추억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0대 6이 되고 나니까 이제 1사 이후에 그 레이스 선수가 이제 2루타를 치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5회 6회죠. 6회 말인데 참 이게 웃긴 게 6점 차로 벌어지고 나니까 전준우 선수가 이제 득점권이 나왔어요. 아, 제가 생각을 했죠. 해결을 못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웃긴 건데 어 이게 클러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준우 선수가 해줄 것이라는 좀 확신이 있었거든요. 역시나 안타를 칩니다. 안타를 쳐서 뭐 1-3루로 이제 만들어내고 아니지. 이 뒤에는 다른 상황이군요. 이 뒤에는 그 4회 말 상황. 네, 4회 말에는 네, 해결을 못 해주고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에서가 그건데 잠깐 제가 얘기 순서를 좀 거꾸로 했지만 그냥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 그렇고 이 상황이죠. 네, 4회 말에 1사2의 2루타 레이스 그리고 전준우 포수 스트라이크 나다웃 나승엽 선수가 2루수 쪽 빠져나가는 안타를 쳤는데 1, 2루간 빼는 1, 2루간 빼는 안타를 쳤는데 사실 이게 빠져나가는 타구인데 또 2루수가 잘 잡으면서 네, SSG 2루수가 김성현 선수였나요? 네, 아닌데 누구였지? 네, 사실 이게 외야에서 보면은 정확판을 잘 못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잘 헷갈려요. 네, 오늘은 박지한 선수였고 박지한 선수가 타이밍 캐치로 이 타구를 내야에 가다 두면서 이게 득점이 안 됐고 참 아쉬운 게 이제 2-4-1-3으로 해서 신윤우 선수가 진짜 잘 때리거든요. 잘 잡아당겼는데 이게 또 에레디아 선수가 기가 막힌 타구 판단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수비였는데 이거를 쉽게 잡아냈죠. 네, 그렇게 되면서 뭐 좀 힘들어졌고 이 경기 이 타구가 만약에 빠져나갔으면 제가 봤을 때 2타점이 되는 타구고 그랬으면 2대6이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되는 건데 에레디아 선수가 오늘 3안타에 3런 홈런도 때렸고 4타점에다가 호수비까지 2개 하면서 뭐 오늘의 수훈 선수라고 단연 말할 수가 있고 오늘 사실 보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에레디아 선수한테만큼 안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타격왕과 안타 싸움을 지금 레이스 선수가 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혀 에레디아 선수를 막지를 못하면서 네, 그 타격을 다시 타율 1위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에레디안 선수가 참 훌륭한 선수고요. 그리고 5회 초에도 또 그 고승민 선수의 포구 실책이 있었는데 다행히 실점으로 연결 안 됐습니다. 5회에는 그 진승현 선수가 나왔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만은 진승현 선수가 실점을 안 하고 또 잘 막아냈어요. 네. 박지한 선수를 인피드 플라이 유격수, 그다음 김성현 선수를 포스파이 플라이로 잡으면서 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5회 말이 진짜 아쉬웠죠. 5회 말에도 따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고 5회 말 2사 후에 이제 윤동희 고승민 연속 안타로 2사 1, 2루였고
손호영 선수가 초구 직구에 아마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간 것 같고 이것이 한복판 직구였으니까 노림수를 가지고 때렸단 말이에요. 네, 때렸는데 왜냐 엘리아스 선수가 직구 위주의 승부를 경기 내내 했기 때문이에요. 노렸는데 이건 진짜 잘 맞았거든요. 진짜 잘 맞았는데 이게 또 에리디아 선수가 슈퍼 세이브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신윤우 선수 타구보다 이 타구 훨씬 어려운 타구였거든요. 왜냐면은 이 타구는 앞으로 떨어지는 타구였는데 이 타구를 또 에레디아 선수가 좌투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백핸드로 그 벤트레이크 슬라이딩을 하면서 백핸드로 걷어서 올리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수비거든요. 조금만 잘못하면 뒤로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에리라 선수가 기가 막힌 수비를 하면서 또 이 점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빠졌으면 무조건 2타점이니까 그러니까 3회, 5회 둘 중에 한 개만 빠졌으면 2점 나는 거니까 뭐 3대 6을 들고 이제 2대 6을 들고 이제 경기 후반부로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충분히 해볼만 하거든요. 넉 점 차면은. 예. 근데 그게 안 되면서 사실 게임이 많이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3회부터 흐름이 많이 넘어가긴 했는데 근데 이 두 번의 수비가 너무나 결정적이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경기력이 어느 형편없진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수비에 집중력이 많이 없긴 했지만 어떤 형편없다거나 진짜 막 이게 뭐 야구냐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대 수비가 너무 좋은 게 나왔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6회 초 그 이지영 선수 타석에서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한현희 선수가 무등급 나왔고 예 그리고 사실 뭐 잘 승부를 했어요. 했는데 이 타구가 또 1루수 킬에 넘어가는 안타가 되면서 2점을 더 주게 되고 이제 8점 차로 벌어지면서 경기가 굉장히 뭐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이 됐죠. 예. 그리고 뭐 사실 한현희 선수가 직구 구위도 많이 내려왔고요. 아무래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이 돼서 143밖에 안 나오고 원래 146 이렇게 78 160 168까지 나오는 선수인데 구속이 확실히 떨어졌고 그리고 그 이 1루수 키 넘어가는 타구가 사실은 나승엽 선수가 첫발 스타트를 조금 잘못 끊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구가 먹힌 타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첫 발을 앞으로 갔다가 이제 뒤로 가면서 못 잡았는데 물론 이 타구가 쉬운 타구가 아니고 이렇게 안타를 내줘도 뭐 수비를 못했다고 지책할 만한 타구는 아닌데 또 아주 못 잡을 타구는 아니라서 좀 수비를 1루 수비에 경험이 많은 선수 같았으면은 앞으로 안 오고 백을 바로 해가지고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나승엽 선수가 아직 1루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때 점수 안 됐다고 해서 막 역전했을 것 같진 않아요. 0대 6이라고 해도 왜냐면 그 따라간 점수들이 어차피 SCG의 필승조가 아닌 선수들을 상대로 낸 점수다 보니까 필승조가 나왔다고 하면은 사실은 점수를 그만큼 또 못 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팀 칼라인 스치라는 건데 6회 말이 되고 이제 귀신같이 점수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6회 말에 일단 엘리아스 선수는 그 계속 던지고 있었죠. 엘리아스 선수가 6회까지 계속 던졌는데 6회 점수를 그래도 2점을 득점을 하게 되고 뭐 선발 투수가 이제 힘이 빠진 시점이 가장 점수를 내기 쉬운 시점이기도 하고 선두 타자인 레이스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갔는데 역시 8점 차가 되니까 전준우 선수가 귀신같이 청담장을 바로 때리는 2루타를 때리면서 이제 2루타가 아니군요. 2루타성 타구를 때렸는데 이게 또 2루까지 못 가고 1루에서 멈추고 맙니다. 예. 벗 1루에서 멈추고 이어지는 무사 1-3루 상황에서 나승엽 선수가 우익수 쪽 위험 구간 앞에서 잡히는 큼지막한 희생플라이 때려주면서 또 이득점을 내고 고급 야구를 했죠. 좋은 승부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훈 선수가 신윤우 선수 타석에 대타로 나와서 신윤우 선수는 오늘 방망이가 되게 날카로웠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윤동희 선수가 되게 많이 지쳐 있는데 물론 황성빈 선수가 지금 그 손가락 부위가 안 좋아서 타격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서 못 나왔지만 다음 주에는 윤동희 선수를 좀 쉬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후반부에 안타를 좀 많이 때리긴 했지만은 체력이 떨어진 게 너무 눈에 보여요. 뭐 앞전 경기들에서 그런 집중력 떨어진 모습들도 나왔고 아무튼 신윤 선수는 저는 좀 좋게 봤고요. 오늘 앞으로 대타로 바뀌어가지고 정훈 선수가 3볼에서 사구 타격을 해가지고 안타를 만들어주면서 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훈 선수가 이런 클러치 능력은 좋은 것 같아요. 대타로 나와서 집중력도 좋고 좀 중요할 때 때려주는 능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전준우 선수하고 어쩔 수 없이 좀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해주는 것만 봤을 때는. 그래서 좀 팀의 2명의 베테랑인데 좀 리더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어지는 찬스가 있었는데 뭐 이어진 찬스가 있었지만은
이기서 아쉬웠죠. 그러니까 1-4, 1-2루고 이제 대주자까지 넣었는데 장두정 선수까지 넣었는데 아니지. 1-4 아니지. 이제 주자가 없어졌고 정훈 선수가 이제 1루에 나갔으니까 1-4, 1루죠. 1-4, 1루였는데 장두정 선수를 넣었습니다마는 사실 도루를 뛰기에는 또 6점 차니까 좀 애매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외야수 타석이니까 장두정 선수를 또 안 넣을 수가 없긴 해요. 수비 때문이라도. 예. 근데 좀 아쉽죠. 그러니까 장두정 선수 같은 대주자 스페셜 요원을 이렇게 좀 소비를 한 느낌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근데 또 다른 외야수를 넣기에도 좀 뭐 애매한 것도 맞아 가지고 뭐 정훈 선수를 그대로 둬서 외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아무튼 근데 또 2루 땅볼이 나오면서 딱히 이 장도현 선수를 활용을 하지도 못하고 네. 주자 장도현 선수가 아웃을 당하고 또 강태규 선수도 뭐 딱히 뭘 못 치면서 그냥 끝나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7회 말에도 6점 차 2대 8에서 윤동희 선수가 선두 타자 2루 타를 때리고 사실 죽을 쓰다가 2루 타를 때렸으니까 뭐 좋은 일이죠. 네. 좋은 일인데 약간 이게 전준우 이호기라는 얘기가 요즘 좀 들리고 있는데 아니겠죠? 예, 오늘 그래도 멀티히트 쳤으니까 뭐 나름의 용서를 해주겠습니다. 물론 후반부에 나온 게 좀 아쉽지만 그리고 뭐 윤동 고승민의 우익수 플라이 그리고 손호영의 땅볼로 한 점을 많이 하고 3대 8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근데 이렇게 따라가서 5점 차가 됐어요. 8회 말 9회 말이 있는데 물론 작은 점수는 아니지만 혹시 모른다라는 느낌이 드는 스코어가 되니까 여지없이 실점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롯데는. 그래서 일단 투수가 김강현 선수가 그대로 던지고 있었는데 오태곤 보이넷 최정 안타 그리고 LADI의 3런 홈런이 터지면서 뭐 완전히 게임이 끝나고 말고 이 홈런으로 LADI 선수가 세 번째 안타까지 때려냈는데 참 맞아도 LADI 선수한테만큼 맞지 말지. 예. 아쉽게 됐습니다. 뭐 LADI 선수가 워낙에 잘 쳤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할 말 없는 홈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구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아래쪽에 잘 제구가 된 공인데 LAD 선수가 잘 퍼올려 가지고 좋은 홈런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8회 말에서 또 점수차가 벌어지고 나니까 귀신같이 전준 선수가 또 3루 쪽 안타 내 안타를 때리고요. 네. 그리고 나승엽 선수도 2루타를 때리면서 네, 2, 3루를 만들어내는데 장조정 선수 타석에서 이정훈 선수를 대타로 썼는데 사실 삼진을 잘 당하는 선수는 또 아닌데 한두솔 선수가 그 사구째를 바로 스트라이크 집어 넣으면서 그러니까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네, 조금 생각지 못한 삼진을 당했고 뭐 이 투구 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ABS 좀 끝에 걸리는 거라 가지고 사실 뭐 공략하기가 어려운 공이었어요. 사실 이런 건 건드려도 정타가 되긴 힘들죠. 그래서 뭐 한두순 선수가 좋은 공을 던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박승우 선수가 뭐 뒤에 안타를 좀 쳐주면서 또 한 점을 더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안타를 생산을 했는데 박승우 선수가 어쨌든 이하 6푼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박승우 선수의 체력적인 한계를 항상 얘기를 했는데 올 시즌 후반기를 쭉 보니까 물론 그 갈비뼈 통증 때문에 옆구리인가 갈비뼈인가 아무튼 그 때문에 한 2주 정도 휴식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체력적인 한계를 좀 극복을 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승우 선수가 물론 그 아쉽게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올 시즌 까방권이라고 했죠.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본인의 이런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좀 좋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4대 11이 됐고 근데 또 이어지는 찬스가 1-4, 1-3루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못 따라가니까 롯데죠. 강태규 선수가 삼진을 당하고요. 6구 승부 등이간 여기서 다른 대타감이 없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굳이 낸다면 이제 남은 사람이 황정민 선수가 사실 그 타격이 됐다면 대타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한두선 선수 자완투수긴 하지만 예, 근데 뭐 타격이 안 되니까 못 썼고 그러면은 남은 자원이 그 안 쓰고 남은 자원들이 보면은 어디 보자. 정훈 썼고 이정훈 썼고 김동혁 썼고 이정훈 김동혁 선수 아직 안 써. 대타로 나올 일은 아니고 자 그러면은 좌투수니까 굳이 우타자를 찾자면은 서동욱, 오선진만 남았네요. 그러면 오선진 선수가 확률이 높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긴 하겠으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바꿨다고 뭐라 하긴 좀 애매한데 저가 감독이 오선진 선수를 내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어차피 경기를 못 뒤집나 쳐도 어차피 서동욱 선수가 포수가 있고 예, 그리고 뭐 한 점이라도 더 내는 게 경기장에 온 팬분들을 위한 어떤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치면 컨택을 할 항목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1-4, 1-3을 컨택을 해야지 뭐 한 점이 들어오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오선진 선수 쪽이 훨씬 확률이 높은 건 맞거든요. 컨택을 할 확률만 따지면. 저는 그래서 오선진 선수를 내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강태우 선수를 어떤 타석 경험치를 더 주는 게 크게 유의미한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냥 그대로 갔고 헛스윙 삼진을 당했고요. 그리고 윤동희 선수도 3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이게 좀 아쉽죠. 여기서 한 점 정도 더 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9회 초에 나름 의미 있는 등판이 나오게 되는데 박준우 선수가 데뷔 첫 이제 1군 등판을 하게 됐고 뭐 퓨처 솔스타전에서 좀 이슈를 모았죠. 사직할이나 퍼포먼스로 이제 모았고 워낙 예쁘장하게 생긴 선수라서 이미 많은 또 팬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한데 일단 2군에서 꾸준하게 로테이션을 선발로 돌았던 선수고 그래서 저는 확장 엔트리 때 한 번은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어찌됐건 퓨처스에서 20살 선수가 선발 기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거는 팀에서 핵심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기회를 주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인즉슨 확장 엔트리 때 한 번쯤은 올려서 뭐 1군 경험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그 선발 자리에 한 번쯤 기회를 줄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현수 선수의 자리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정현수 선수가 빠진 선발 자리에 이 박준우 선수가 한번 기회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들기는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조금 들기는 하고 아무튼 나와가지고 오늘 좋은 투구를 했어요. 물론 승부의 추가 많이 기울었고 상대 타자들도 그렇게 막 의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쉽긴 했겠지만 너 데뷔 첫 등판인데 많이 긴장이 됐을 텐데 그래도 제구가 일단 크게 안 흔들렸다는 게 좀 칭찬을 하고 싶고요. 좀 편하게 던진 것 같아요. 편하게 던지면서 김창현 3루 땅볼, 추신수 선수를 또 2구째. 사실 추신수 선수는 오늘 또 이 타석이 본인의 마지막 사직 경기였어요. 네, 본인의 이제 고향에서의 마지막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첫 등판인 투수와 마지막인 선수가 붙어가지고 2구째 우익스 플라이로 물러났고요. 네, 그리고 오태곤 선수도 3구째 네 빠른 볼, 직구를 받아쳐가지고 또 이루수 땅볼로 잡아내는 모습이었고 사실 마지막이 이루 땅볼도 그 고승민 선수가 좀 불안한 모습 보여가지고 오늘 고승민 선수 수비에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3번 정도 거의 에라로 하고 에라와 비슷한 플레이도 하고 했는데 체력이 힘들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서 막 뭐라고 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선진 선수를 좀 쓰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박준우 선수가 데뷔 첫 1군 등판을 3, 4번트로 잘 마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뭐 본인이 원래 빠른 공 가진 투수는 아니지만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 것 같고 아무튼 또 앞으로 응원하면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회 초에 9회 말에 7점 차니까 오케이 추격대 모드 온. 네. 그래서 역시나 그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선두 타자 고승민의 안타, 그 다음 손호영 선수도 안타를 오랜만에 쳤어요. 좀 내려가다가. 네, 어찌됐건 손호영 선수의 안타는 반갑고 10몇 타수 무안타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고 여기서 레이스 선수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오늘 경기 딴 거는 다 빼고 레이스 선수가 안타를 좀 많이 치기를 바랬는데 오늘 물론 멀티히트 경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안타가 좀 아쉽죠. 왜냐면 에리디아 선수가 3안타를 쳤으니까요. 아무튼 최다 안타 1위는 유지를 했지만은 아닌가? 네. 잠깐만. 네. 그 사이에 사실 또 그 로하스 선수가 또 안타를 많이 쳤을 수가 있으니까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 레이에스 선수의 타격 1위만 유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타격 1위 안타 1위 200안타 요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주요하게 봤거든요. 주요하게 봤는데 어디 보자. 타율 안타가 아직은 178안타로 1위군요. 에레디아 선수가 174안타. 네. 타율은 지금 4리 차이로 뺏겼는데 일단은 뭐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것 같아. 알 것 같아. 이 타율 타격왕과 최다 안타왕은. 근데 오늘은 아무튼 에레디아 선수가 맹타를 휘두르면서 그 타율 조금 빼앗겼고요. 그래도 최다 안타 1위는 멀티티를 때리면서 지켰다. 네. 근데 마지막 타석에서는 중견수 등공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전준우 선수가 역시나 이 7점 차하고 1-4-1 2루의 여지없이 예, 기대가 되었고 여지없이 자중한 적시타를 치면서 5대11로 따라가고 나승엽 선수도 이어진 찬스에서 1-4-1-3을 해서 우전 적시타 때리면서 4안타를 완성을 했고 올 시즌 두 번째 4안타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계속 6대11이 됐고 또 5점 차잖아요. 나름 또 희망 회로가 불타오르는데 물론 뒤집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생각한 게 저 나가 있는 두 명은 들어오고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롯데답게 이 대타 노진혁 선수가 중견수 뜬공을 6구 끝에 물러나면서 못 불러왔고 박승우 선수도 6구 이루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네 역시 점수를 더 내지를 못하고 네 11대 6대 11로 지고 말았고 그러니까 이 두 점을 더 내고 8대 11로 졌으면 아쉬움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좋은 경기라고 저는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항상 고질병인 그 한 스텝 더 가는 게 안 되는 경기를 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됐던 것이 5월, 6월에 좋을 때 그리고 8월에도 좋을 때 그 한 스텝 더 가는 게 됐기 때문에 팀이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그게 안 돼서 역시 우리가 아는 아주 익숙한 롯데로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 좀 의의를 찾자면 일단 박준우 선수가 데뷔 등판에서 좋은 모습 보였다. 나승엽 선수가 4안타를 쳤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오늘 유도 김하윤 선수가 그 시구를 했는데 제가 좀 늦게 들어갔어요. 1회 말쯤에 들어가가지고 1회 초 공격 끝나고 이제 막 들어갔어가지고 김하윤 선수 시구를 못 받고 또 김하윤 선수가 사직동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그 해설 멘트를 들어보니까 야구장 10분 거리에 산다고 하는데 그 완전 저희 동네죠. 그래서 더 반가웠는데 아무튼 저는 시구를 못 봐서 좀 아쉬웠고 또 김하윤 선수는 끝까지 경기를 보다가 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아쉽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 쉬면서 제가 직관이 이제 17전 6승 2무 10패가 됐는데 6승 2무 7패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막판에 이게 3연패를 하면서 네 결국 안 좋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올 시즌 직관이 제가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뭐 스케줄이 잘 조율이 되면은 한두 번 정도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시즌 최종전은 모르겠어요. 제가 일을 마치고 끝나고 들어오는 길에 잠깐 들릴 수 있겠다 정도의 느낌인데 아무튼 뭐 제가 간다고 이기고 지는 거는 뭐 상관은 없겠으나 뭐 자꾸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좀 망설여지긴 하지만 뭐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게 맞으니까요. 그냥 저는 뭐 편하게 좀 보려고 하고 사실 저는 뭐 늘 말하지만 야구도 야구인데 야구장 가는 거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그냥 집에 누워 쉬다가 그냥 집에 쉴까 하다가 또 오늘 아니면 야구장을 또 못 갈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야구장을 한번 더 가야지. 날씨도 마침 해가 너무 안 쨍쨍했고 해가지고 간 거라서 뭐 나쁘지 않은 직관이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오늘 뭐 보면은 안타를 많이 때렸고요. 윤동 2안타, 고승민 3안타, 그리고 레이에스 2안타, 전준우 3안타, 나승엽 4안타로 많은 선수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탯을 좀 세탁을 했는데 전부 다 안 중요할 때 나온 안타들이라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한 4회, 5회까지 나오는 안타들은 좀 값어치가 있는데 그 뒤로 나오는 안타들은 사실 승부의 초가 많이 기울어서 승부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고 다만 뭐 현장 직관 팬들한테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죠. 그래도 그런 거에서는 좀 의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다 정도고 투수 쪽에서는 반지 선수가 오늘 수비 도움을 못 받기도 했고 본인도 좀 힘든 투구를 하면서 4이닝 8피안드 60점 4자책 네 투구를 했고 좀 무적의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에 좀 힘이 딸리는가 좀 좋지 않은 흐름을 8월 22일 기아전부터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뭐 반주 선수가 계속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네. 최근의 모습 봐서는 또 미국에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기대감이 들기도 하고. 네, 그렇고 진승현 선수가 1.2이닝 2실점인데 나쁘지 않은 투구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나름 괜찮은 모습이었고 한현희 선수가 뒤에 그 승계주자 2명을 못 막아준 게 좀 아쉬웠죠. 예.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1.2이닝 30점인데 3런 홈런을 맞은 게 좀 아쉬웠고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뭔가 그 확실한 위닝샷은 아직 없다 보니까 이닝을 꾸역꾸역은 맞는데 뭔가 타이트한 상황에서 막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아야 될 때 잡지는 못하는 느낌. 모르겠어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좀 더 보완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고 근데 올 시즌 또 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맞긴 해요. 그리고 박준우 선수가 1이닝 동안 잘 막아주면서 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경기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은 요런 경기를 했고 어디 보자. 이제 다음 주는 화요일에 이제 LG와 만나게 되고요. LG 잠실에 또 가야 되네요. 잠실에 가게 되고 뭐 이제 다 어차피 뭐 심화이 된 판국에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다들 다치지 말고 네 또 다양한 선수들이 좀 경험을 쌓는 시간이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뭐 팀이나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도 이제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좀 힘들어하는 선수들을 적당히 좀 체력 안배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경기를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57승 4무 66패고 4게임 차고 17게임 남았으니까 거의 어렵죠. 5할 승부를 해야 된다고 보면 네 17경기에 13승 4패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 될 일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뭐 편하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뭐 남은 사직 경기들도
이제 무더위 가게도 좀 많이 가셨으니까 낮 경기도 선크림 잘 바르시고 모자 정도 쓰시면 괜찮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또 야구장에서 많이 즐기시고 저도 뵈면 좋겠고 그런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얘기가 좀 많이 길었네요.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오프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지 롯데 자이언츠.